느낌이 좋네. 이 중독성. 오디오 게인 조절을 통해 가지고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스트림 덱에 허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다? 그러면 울란지가 사기급이에요. 오늘은 울란지에서 제품을 협찬받아서 이 제품 리뷰하게 됐습니다. 울란지 크리에이티브 덱 D200X 제품 하고요. 다이얼이 달려있죠. 요거 노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D100H 편집 도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D200X 크리에이티브 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D200H 제품을 잘 사용을 했었죠. 이게 전작 D200H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볼 수 있는 게 이 노브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편집이나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때 이 노브에 대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개별적으로 버튼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일단 HDMI 여기 포트 하나 있어요. 노트북을 연결해서 확장해서 모니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USB 3.2 단자 해가지고 A 포트 2개와 그리고 C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측면에 보게 되면은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고, 그리고 TF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꽂고요. 그리고 그냥 SD 카드 꽂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끄럼 방지 패드, 고무 패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자체는 하단은 딱 고정 형태네요. 따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재질 같군요. 여기 상판만, 그러니까 LCD가 있는 화면 자체를 발열 해소를 위해서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 이상 그리고 맥OS는 12.0, 아마 몬테레일 겁니다. 몬테레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볼 부분은 D100H 다이얼 크리에이티브 컨트롤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한 회전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원을 켜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이런 햅틱 기능이 있는 거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키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노브도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럼 총 8개라고 볼 수 있고요. 연결은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충전만 가능한 포트로 보여집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이런 고무 패드가 되어 있고, 블루투스를 총 3가지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3.7V의 1000mAh, 대기시간이 약 60일 정도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이얼 연속 회전 시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이죠. 근데 여기서 2시간 반에 대한 개념은 이 휠을 2시간 반 내내 이렇게 돌렸을 때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좋네. 이 중독성. 완충 시간은 USB-C 포트 해서 5V 2A로 2시간 반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이 됐던 오른손이 됐던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네, 무게는 263g 정도가 나오네요. 이것도 한 480g 정도 나가네요. 아마 이렇게 무게감을 줘서 만든 이유가 데스크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밀리지 않게끔 이런 무게감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 마감 같은데, 요거 노브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알루미늄 느낌이 나고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 느낌 같습니다. 이 전체를 전부 이 알루미늄으로 했으면은 좀 어땠을까? 단가가 좀 올라가려나? 울란지 앱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울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울란지 스튜디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자면은 유선 장치의 크리에이티브 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울란지 다이얼도 있기 때문에 2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덱에다가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요, 기본 프리셋 생성, 연결된 프리셋 생성, 로컬 프리셋 가져오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프리셋 생성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프로필 1이라 해서 저장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측에 보면 버튼이 있고 노브가 있는데, 버튼에서 시스템 열기를 이렇게 갖다 두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되죠.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웹에 대한 부분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단축키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단축키를 가져다가 흔드시고요. 단축키 매칭을 단축키를 누르세요 라고 했을 때 키 입력 감시중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 C 카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단축키를 커맨드 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모양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열게 해가지고요. 이런 내용도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구성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태층이라 보통 표현을 하죠. 여기도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이얼 시간, 날짜, 시간, 요일, 시간 및 요일 해가지고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CPU, 램, GPU라 해가지고 현재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배경 이미지 넣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배경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버튼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바꾸지 않고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브 화면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 플레이어, 시스템 조명 제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멀티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두면은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볼륨 감소, 볼륨 증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란지 조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갖다 두면 밝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색온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인 커스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물란지 크리에이티브 덱과 그리고 다이얼을 통해서 파이널 컷 편집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팅을 미리 맞춰놨거든요. 이걸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이널 컷 구성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리 단축키랑 아이콘이랑 다 맞춰놓은 내용인데 이 해당한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프로필을 만들어 뒀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팅 값을 정할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앞서 프리셋을 설정을 할 때 그냥 플러스를 누르고 기본 프리셋 생성을 아까 눌렀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프리셋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켰을 때에 해당하는 프리셋이 동작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파이널 컷으로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파이널 컷을 킬 때마다 이 프리셋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을 해놓은 내용이 지금 여기 잠깐 카톡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를테면 파이널 컷을 켜게 되면 우측에 프리셋이 파이널 컷 프로라고 뜹니다. 그리고 카톡을 누르게 되면 현재 프리셋은 카카오톡이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티브 덱 역시도 해당하는 프리셋에 맞춰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지 스튜디오에서 미리 설정을 하실 때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플러스를 누르시고 연결된 프리셋 생성으로 구성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보통의 단축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한 2번, 3번씩 눌러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는 노브를 잠깐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노브, 즉 다이얼에 대한 부분인데 파이널 컷에서 색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때에 좀 쉽게 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색 조절, 그리고 클립 오디오 게인 조절이고요. 볼륨 사운드에 대한 내용, 마스터 사운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노브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색 조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색상판이라 하죠. 팝컷 전용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설정을 좀 해뒀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클릭하고 색상판을 열고요. 그리고 여기서 색상 휠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파이널 컷에서 색상 조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빈치 리졸브나 포토샵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역시 클립 오디오 게인 조절인데, 보통은 A롤 위에 B롤을 올리게 되는데 B롤 사운드를 조금 묵음 처리할 경우나 낮게 처리할 경우에는 이 클립 오디오 게인 조절을 통해 가지고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단축키로 하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편집하다가 키보드를 일일이 누르기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륨 마스터 조절. 그래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편집할 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연결되어 있는 울란지 다이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플러스를 눌러서 연결된 프리셋으로 생성을 해두시면 내가 해당하는 앱을 켰을 때의 그 프리셋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파이널 컷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크로 키보드를 통해서 편집했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 편집에 대한 부분 굉장히 수월하죠. 편집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키보드에서 비열을 통해 설정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울란지 D100H 같은 제품을 두고 이 디바이스를 두고 편집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듯 하네요. 한 달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가겠습니다. 따로 사면 애매하고 같이 사면 말이 됩니다. 리뷰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디자인이 예쁘다로 시작하면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예뻐요. 책상에 올려두면 그냥 그림이 됩니다. 한 달 내내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치우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데스크 테리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로 반쯤은 꼴까닥 넘어갈 듯 합니다. 가격적인 면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가성비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D200X가 $99, D200H가 $40. 그럼 비교를 해보면요, 이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다른 타사의 다이얼형 스트림덱 최저가가 거의 30만원대에 가까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비싸네 할 정도예요. 문제는 D200X는 4K 60Hz HDMI에 SD, TF 카드 리더, 충전까지 들어간 허브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사 제품 같은 걸로 하려면 전용 USB 허브를 $60 정도 주고 따로 사야 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쪽은 한 40만원, 이쪽은 D200X랑 D100H를 둘 다 사도 18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 달 쓰면서 제일 체감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널 컷을 켜면 파이널 컷 프로파일, 크롬은 크롬 프로파일, 각자 정해놓은 대로 앱을 전환할 때마다 키 배열이 알아서 바뀝니다.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요. 근데 이 기능은 울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스트림 덱에도 있고요. 벌써 몇 년 된 기능이죠. 근데 이걸 왜 장점으로 꼽았느냐, 그 기본기가 3분의 1 가격에서도 제대로 돌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매크로 컨트롤 키를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키가 14개밖에 없으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겨우 채우고 나면 더 넣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앱마다 계속해서 프로파일이 바뀌게 되면 이게 14개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5개 쓰면 사실상은 70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D200X 우측 하단에 2칸짜리 와이드 LCD 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프로파일 선택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자동 전환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손으로 바로바로 갈아탈 때 쓰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한참 뒤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앱도 프로파일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리뷰를 통해서 깠던 사람으로 이건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D200X에 노브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휠로 돌리는 동작들, 이게 3개로는 살짝 모자릅니다. 거기서 D100H가 부족한 자리를 채우게 되거든요. 이걸 같이 활용하면서 파이널 컷을 편집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딱 이게 편집용으로 만들어진 세팅이구나 싶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좀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에 $40거든요. 이 5만원대로 볼 수 있는데 햅틱 다이얼 하나랑 프로그램 키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매크로 컨트롤러라는 물건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데 굉장히 가성비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안 맞아도 크게 아프진 않거든요.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선이잖아요. 블루투스로 최대 3대까지 올립니다. 손을 안 꽂아도 되니까 책상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고요. 노트북 들고 와서 카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 키를 활용하시는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키를 받았을 때 뭘 넣어야 할지 몰라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8개잖아요. 내가 진짜 자주 쓰는 것만 딱 남기게 되죠. 컷 편집이나 재생, 타임라인 이동, 복사나 붙여넣기, 되돌리기, 이 정도만 해도 컷 편집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보자나 입문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키가 약간 부족하긴 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한 12개에서 14개 정도를 매크로 키에서 계속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D200X에다가 집어넣고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편집을 하셨던 분들이 한다면은 다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볼륨 노브 같은 경우는 어느 페이지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볼륨이면 좋겠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노브 기능도 같이 바뀌어요. 이 페이지랑 무관하게 고정해두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노브 고정이라는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울란지 보고 있죠? 화면 보기죠. 이 LCD 키가 꺼지는 시간을 사용자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옵션 하나 넣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전작에서도 제가 이거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눌릴 때 누르는 키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D100H 같은 경우는 다이얼을 돌려보면 회전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다이얼 자체에 유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 예민한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작업하라고 만든 정밀한 물건인데 이게 돌릴 때마다 느낌이 다르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 키를 누르는 키감에 대한 부분도 버튼에 대한 내용이 일괄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제품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추천과 비추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200X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편집이나 스트리밍 하시는데 난 좀 입문하고 싶다, 그리고 책상에 케이블 정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스트림 덱에 허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다? 그러면 울란지가 사기급이에요. D100H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크로 컨트롤러 처음 해보시는 분들, 편집을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덱을 쓰고 계신데 노브가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다시 생각해볼 부분은요, 키감에 예민한 분들, 기계식 스위치를 쓰시던 분들은 적응 기간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생태계를 아주 폭넓게 쓰셔야 하는 분들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바 총평입니다. 한 달 써보고 내린 결론인데요, 기본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프로파일 자동 전환, 허브, 앱 생태계, 가격도 저렴하니까 가성비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